LG 에너지솔루션이 미국 리튬 메달 배터리 회사 사이온파워에 투자했습니다.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투자 파트너십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사이온파워는 24일 LG 에너지솔루션의 주도로 시리즈 A라운드에서 7,500만 달러, 한화 약 1,0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사이온파워는 미국 브루케이븐 국립연구소에서 나와 1989년 출범한 회사인데요. 압력을 활용해 리튬 메탈 배터리의 안전성과 수명, 재충전 속도를 향상시키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LG는 이번 투자를 계기로 사이온파워의 경영에 참여하기로 했고요. 기술 파트너십도 모색해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선점한다고 하네요. 경쟁력을 높이는 LG 에너지솔루션, 이 기세 그대로 쭉 이어지길 바라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태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번 주인공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자연스럽게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도 드리게 될 텐데요. 미국의 사이온파워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꽤 유명한 기업이죠. 여기는 리튬 메탈 배터리로 유명합니다. 이 리튬 메탈 배터리라는 게 대체 뭐냐? 음극재로는 보통 흑연 같은 것들을 많이 쓰죠. 실리콘 같은 것도 쓰긴 하는데 이거를 리튬 메탈로 바꾼 배터리를 뜻합니다. 전고체 배터리의 전 단계 전도로도 이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차세대 배터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리튬 메탈 전지의 가장 큰 단점이라면은 덴드라이트 현상입니다. 배터리 쓰다 보면은 음극 표면에 리튬이 쌓여가지고요. 이게 나뭇가지 형태의 결정을 만드는 현상을 말하거든요. 그러면은 효율이나 수명에 영향을 미치고요. 화재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온파워 쪽에서 개발한 기술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갖고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어요. LG의 에너지솔루션뿐만이 아니라 국내 배터리 업체들 올해는 외형적인 확장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시기로 활용하겠다 이런 입장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런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다들 보셨겠지만은 LG 에너지솔루션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이 3,382억 원이었어요. 1년 전보다 40% 넘게 줄어든 건데요. 사실 계속적으로 시장에서는 워낙 업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눈높이를 낮춰오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낮춘 컨센서스가 5,900억 원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보다도 상당히 안 좋은 어닝 쇼크를 기록한 셈입니다. 매출도 별로 안 좋았어요. 매출은 전분기보다는 2.7% 줄었고요. 1년 전보다 6.3% 줄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실적을 요약을 해보면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뒷걸음을 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결과가 에너지 솔루션이 못해서 그러냐? 그것보다는 외적인 측면들이 더 강하다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죠. 일단은 전기차 시장이 예상보다 더 빠르게 둔화하고 있는 데다가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제 배터리들이 치고 올라오니까 수요 측면이나 공급 측면에서 썩 좋지 않은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당연히 다른 배터리 업체들 삼성 SDI나 SK온 역시 지금은 기대감이 많이 낮아진 상태고요. 배터리 업체들이 이러니까 소재 업체들은 상황이 더 안 좋죠. 안 그래도 소재 업체들은 오버밸류, 그러니까 고평가 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주가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실적마저 나빠지니까 주가가 맥을 못 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는 테슬라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테슬라가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내놨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쭉 내려오면은 서머리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테슬라의 4분기 실적은 또 어닝 쇼크였습니다. 지난해 3분기에도 어닝 쇼크였는데요. 이걸 반영을 해가지고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장이 워낙 안 좋아졌으니까 눈높이를 계속 낮춰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눈높이에도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몇 가지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자동차 부문의 매출 성장세가 1%에 그쳤다는 점, 요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8.2%에 불과했다는 점, 그러니까 10%도 밑돌았다는 점, 요 두 가지 정도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썩 좋지 않은 전기차 시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눈에 띄었고요. 테슬라는 올해 전망에 대해서도 확연히 성장세가 둔화할 것이라고 가이던스를 제시했습니다. 기가팩토리에서 신차 출시를 준비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긴 했는데요. 어찌됐건 올해 시장도 썩 좋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죠. 특히 중장기 물량 증가에 대한 가이던스, 이거를 철회를 했거든요. 이건 아무래도 사이버 트럭의 초기 상황이 썩 좋지 않다는 점, 그리고 멕시코의 공장 신설이 계속적으로 연기되고 있다는 점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올해 배터리 시장이 어떨 것인가, 이 부분이겠죠. 사실 이거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테슬라의 실적 자료에 어느 정도는 답이 나와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리포트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은 기본적으로 고금리가 길게 이어지고요.
여기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가 겹치면서 안 그래도 내연기관보다 비싼 전기차를 살 여력 자체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여력이 줄어들었으니까 당연히 완성차 제조사들의 전기차 재고가 쌓일 수밖에 없고요. 재고가 쌓였으니까 배터리 주문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전반적으로 이렇게 상황이 좋지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는 물론이고요, 다른 주요 완성차 업체들도 단기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시장 전망치를 수정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데 지금은 재고가 쌓이고 있으니까 당장은 이 재고부터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배터리 그리고 소재 쪽에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도 있죠.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 소재 업체들은 3원계 위주인데요. 지금 세계적으로 이거보다 가격이 저렴한 LFP나 나트륨 배터리의 영역이 계속적으로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2차전지, 특히 소재 기업들의 주가는 업황이나 실적과는 무관하게 수급만으로 오른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은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최근 들어서는 수요가 반도체 쪽으로 많이 옮겨가는 그런 분위기도 감지가 됩니다. 소재 기업보다야 상황이 좀 낫긴 하지만 배터리 셀 업체들도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여기에다가 올해 연말에 미국 대선이라는 대형 변수까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언제쯤 반전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촉각을 곤두세우시는 게 좋겠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오늘 소개해드린 기사처럼 국내 기업들이 어떻게 내실을 다져가는가, 어떻게 새로운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는 다소 외형적인 성장이 늦어지더라도 기업이 실속을 갖춰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같이 업황이 안 좋을 때는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